도공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3일 여기 종로구 부암동에 백사실 계곡으로 와 있습니다. 매일같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만 외치다가 이렇게 백사실 계곡에 와서 조용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실제로는 이제 오늘 양산 가기로 계획을 했던 날인데 사정에 의해서 이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5년 동안을 문재인 체포를 하라고 시위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정부는 문재인 체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퇴진하는 날 제일 먼저 검찰청에 문재인 체포하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헌정질서 유린,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검찰에서 배당이 되더니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회개한 법으로 종로경찰서로 다시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앞잡이가 돼서 망나니 칼을 휘둘러 온 청와대 경호처 그리고 청와대 202 경비단 1인 시위자들이 소지품과 피켓, 서류 이런 것을 무단으로 내다 버리고 또 훔쳐가고 이렇게 해서 도난 신고를 하고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증거에 의해서 그 물건을 소지품들을 훔쳐간 차량이 경호처 차량이라는 것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도난 신고를 또다시 직권남용과 헌정질서 유린, 인권 탄압, 시위 탄압으로 해서 며칠 전에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검찰실에 배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에서는 또다시 검수완박법이라는 핑계로 종로경찰서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겁니다. 처음에 도난 신고를 했을 때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 경호처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협조를 안 해줘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종결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 검사실에다가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종로경찰서로 배당을 했어요.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는가요? 경호처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수사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번 수사를 또 하면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반상시대보다도 더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래도 조사는 하고 경미하게나마 처벌은 받았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궐 문 앞에 신문고라는 직접 상소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은 썩어 빠진 권력기관이 양반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의 잘못을 왕에게 직접 상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공수완박법이라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모든 법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제외된 일반 서민들만 이 법의 제재를 받고 법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 특히나 정치인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2022년에 조선시대 반상제도보다도 못한 그런 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주, 인권, 주권 이런 개념조차 서 있지 않던 조선시대보다도 지금 이 순간 더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위법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꿈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이 장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와대 뒷산입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번에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여러분들의 돌려줬다고 하는데, 청와대 개방한 것이 여러분들 흡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청와대를 개방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건희 회장의 유품들 중에 수많은 예술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실을 어디다 만드니, 미술관을 만드니, 이렇게 한참 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청와대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국보급 예술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술품들 언제 공개하겠다, 어디서 전시할 것이다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청와대 내에 예술품이 있었다는 거 알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예술품들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역사 이래로 수많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보급 예술품들과 또 외국에서 선물 받은, 또 기증받은 그런 예술품들 얼마나 많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예술품들 누가 하나라도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그 과정들을 체크해 보셨는가요? 청와대라는 이 껍데기 건물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시돼 있던, 또는 보관돼 있던 이런 예술품들은 왜 보여준다는, 아니 언급조차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머물던 작자들도 아무도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개방해서 그 관람객이 그 안에 소장돼 있던 청와대 경내에
전시돼 있던 그런 불상을 보고 그 불상 앞에 있는 불전하는 훼손시켰다고 기사에 난 적은 있습니다. 그 불상이 말입니다. 저기 경주 남산에 있던 석굴암에 있는 불상과 동급의 국보급 보물입니다. 불상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전시 또는 연구도 없이 그렇게 청와대 한쪽에 방치되다시피 있었습니다. 불상은 규모가 크고 석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었겠지만은 그 이외에 수많은 예술품들 그거 왜 추적하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 경내에 있던 모든 예술품들 전시 또는 학술 연구로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림 하나, 글씨 하나 수십억, 수백억씩 나가는 것들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명작들이라면은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가치는 둘째치고 왜 국민들에게 그것을 개방을 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청와대 안에 전시되어 있던 수많은 예술품들 이거 목록부터 작성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와대 껍데기인 건물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예술품들, 그 안에 있던 한국인의 얼이 담긴 모든 물건들 그대로 공개하고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어느 누가 단 한 점이라도 사심으로 그것을 챙겨갔다면은 이것은 정말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들끼리 은폐하고 감추고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들의 지배자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권력자 또 지배자가 돼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권력기관이라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조선시대 반상시대보다도 반상사회보다도 더한 고무줄법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모두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그런데 지금 공직자 수사권 완전 철폐를 해서 공직자들은 어떠한 수사조차도 받지 않아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어도 수사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반상사회보다도 더하게 법의 잣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모든 법은 일반인들에게만,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한 거,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체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외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는 지금 오히려 그런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그런 범죄자들을 성역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때문에 이제는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저항하던 이런 일들을 접어버리고 모든 저들의 악행을 책으로 또는 소송으로 또는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악행을 알리려고 해왔는데 문재인이 사과 앞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문재인이 사과 앞에 유튜브로, 뉴스로 잠깐씩 보고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저 문재인이가 양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하게 잊혀져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일으켜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잊혀져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페이스북에 또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불평불만이나 자기 이야기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아니 단순히 인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자들의 서류와 소지품을 마음 놓고 훔쳐가고 내다버리고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을 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입으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을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듣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청원 게시판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도 안 하고 답변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호소할 곳은 있어야 된다고요? 듣지도 않는 호소를 왜 하는 겁니까? 차라리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마찬가지로 조용하게 잊혀져 살고 싶다면은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생활을 해야지요. 그 앞에서 시위자들이 또 저 문재인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외친다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외치는 것을 비지성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비지성적인 겁니까? 너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비지성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폐악질을 하고서도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들 뒤에 숨어서 살겠다고 하는 자가 비지성적인 겁니까? 1인 시위자들 또는 수많은 단체들이 그 앞에 와서 잘못됐다고 외칠 때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은 주민들 등 뒤에 숨지 말고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해명을 하고 잘못을 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는 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고 주민들 등 뒤에 숨어서 주민들 앞에 내세워서 주민들 핑계대고 그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사가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밑에서 그 경호처라는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대한민국에 어떠한 법이 그런 법이 있는지 혹은 없는 법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가요? 경찰이 무조건 검문 검색을 하고 차단을 하면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임 이렇게 불러주기도 싫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전임 대통령입니다. 전임입니다.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경호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경호해 주기 위해서 마을 길을 틀어 막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검문 검색을 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시위까지 탄압을 한다는 것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뭐라고요?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조용히 잊혀져서 살고 싶다면은 깜빵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다음 사람들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겁니다. 죄를 졌으면은 권력을 쥐고서 수많은 폐악질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앞에 가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마땅해 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외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교묘하게 법을 악용을 해서 경호 인력만 늘리고 일반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반 주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되실 거는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잊혀져 살고 싶다면은 일반인들처럼 같이 섞여서 행동을 해야지요. 무슨 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분명히 전임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원은 20명입니다. 전임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을 20명에서 더 늘리려다 보니까 경호관을 뽑지 못하고 방호요원이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방호요원을 그것도 2배에 달하는 45명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이 쓰는 생활비 모든 것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모든 연금이나 수당 같은 것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리고 이제는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 국고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자가 5년 동안 저기 청와대 안내 앉아서 폐악질을 저지른 것이 잘못됐다고 처벌해야 된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자는 그 폐악질은 둘째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모든 것을 다 호의호식하겠다고 법을 뜯어 고쳐가면서 폐악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민들 뒤에 숨어서 시위자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고 이렇게까지 무능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진짜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대깨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네들이 추종하는 저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다면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얘기를 해봐라. 나는 저자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폐악질을 저지른 것만 300개 이상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자가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지금 5년 동안 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저들의 폐악질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폐악질도 그냥 단순히 개인 간의 폐악질 정도라면은 그런 것은 치지도 않아요. 저들이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소모품으로 여겼는지, 저자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세에게까지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스팔트에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또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남기려고 했는데 저들의 폐악질은 끝이 없네요. 퇴임을 하고서도 입으로는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양산에 가서 뒤에서 조종하려는 그런 막후 정치를 하려는 짓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게 용납될 수 있는 게 수많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3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46조 원이 지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31조 원,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46조 원, 합치면은 77조 원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1년에 50조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쓰여졌길래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효과 전혀 없었습니다. 저출산은 더 심화됐고 일자리도 대한민국의 고급 일자리들은 더 많이 소멸됐습니다. 일자리도 소멸됐고 저출산 대책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77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방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77조 원.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는 자가 또다시 막후에서 정치판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지적을 하는 1인 시위자들, 아니 많은 사람들을 이웃 주민들 틈에 뒤에 숨어서 비난하고 헐뜯고 법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평산 마을에서 성역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퇴임한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그 앞에 지나다니는데도 검문 검색을 하고 주민을 통제하고 막아버리고 이런다는 게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서 온갖 수많은 폐악질을 저지르면서 저 문재인을 감싸고 그 밑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검수완박법뿐만 아니라 민식이법, 무슨 얼토당토 않는 회개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자들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면은 부정선거로 여의도에 들어가서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법을 만신창이로 뜯어발기고 있는 저자들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자들을 해산시키고 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들을 정지시키고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눈 감고 온갖 폐악질에 눈 감고 법의 잣대가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의 권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이런 이중법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여의도에 들어가 있는 저 범죄자들을 방관을 했기 때문에, 묵인했기 때문에 저자들은 지금 그것보다 검수완박보다 더 큰 모략을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 더블당이라는 것들 그 대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검수완박법 통과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통과시키고 나서 한 소리가, 이제는 헌법 개정하기 전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산 편성권을 뺏어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은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입법권은 국회의장을 수장으로 하는 입법권은 그 예산이 올바른가 적법한 것인가 심의할 예산 심의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사법부는 이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마음대로 낭비했을 때 처벌할 판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을 국회에서 하고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한다고요? 지금 저 부정선거로 여의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역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려 왔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손발을 비비고 뇌물을 쓰고 자기 자신들이 말에 복종을 하는 그런 딸랑이들만 공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선권까지 갖고 간다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장차관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입법기관에 손발 비비지 않고서는 예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저 부정선거로 들어가 있는 저 범죄자들이 고개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수많은 폐악질을 저지르면서 그 중에서도 국고를 얼마나 낭비하고 국고를 얼마나 허투루 썼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심의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감사 한번 제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산권까지 다 갖고 간다. 모든 돈줄을 쥐고서 국가기관에 종속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즉 의회 권력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핫바지로 만들어버리고 의회가 모든 것이 의회가 쥐고 흔들겠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헌법 개정하기 전에 예산 편성권까지 뺏어와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가서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법을 자기들 멋대로 주물딱거려서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모두가 지금 부정선거라는 부정행위로 들어가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릴 것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당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뉘었을 뿐이지 자기들 똑같은 짓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이것들이 예산 편성권을 뺏어와서 합당해버리면요. 예산 편성권을 뺏어와서 의회 권력을 확고히 한 다음에 합당을 해버리면요. 합당을 하고 나서 헌법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조선노동당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능성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공천권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쓰고 싶은 사람 인재들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 갖다 쓸 수 있고 예산권 가지고 가가지고 모든 국가의 모든 돈줄을 자기네들이 다 쥐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당이 또는 모든 당이 합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일당 체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중국의 공산당이 하던 짓이나 북한의 노동당이 하는 짓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냐는 겁니다.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수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몰라라 하고 또 정치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이전의 정부들이 이 정권으로서의 신뢰를 준 일을 무기로 삼아서 신뢰를 저버리고 모든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북한처럼 되면 전부 들고 일어나지 어쩌고 하지만은 지금 북한처럼 다 돼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실행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 다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저자들은 모든 국민의 예산권과 자기네들이 사람을 쓸 수 있는 임명권, 또 자기들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법권을 쥐고서 일당 독재 체제로 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당 야당이 합당을 해서 예산권 또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이런 공천권, 임명권 다 쥐고 정부를 각 정부 기관을 모두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런 권력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구 자체를 모두 종속화 시킨다면은 대통령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만들 수가 있어요. 대통령 완전히 핫바지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들은 북한처럼 중공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삼권이 모두 다 지금 통합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야를 나누고 있지만은 여야 모든 자들이 부정선거로 불법으로 들어가서 있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문재인이 자리를 깔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정권 교체라면은 폐악질을 저지른 저자들은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외치러 가는 겁니다. 저자들을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다면은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지 말고 저들이 꾸미고 있는 그 계략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만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니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즉 전쟁 비용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미술품, 조각품, 예술품들을 어느 누구도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이 치부한 것이라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은 이것이 저들 패거리에 전쟁 자금이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언론이라는 것에서도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언론이라는 기관들이 모두 다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입법기관에서도 어느 누구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조직과 자원과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기 힘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방송이나 보면서 아니면 뒤에서 얘기만 듣고서 손가락으로 입으로 참견하고 훈수하는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직접 나와서 우리들과 같이 함께 싸워주는 동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불편함 없이 싸울 수 있도록 군자금을 자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후원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뒤에서 애국자라고 하면서 온갖 참견과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함께 나와서 같이 싸우는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 세대에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잘못된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시받고 비난받아도 마땅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나와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몰라라 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중국과 북한처럼 일당 독재 체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충성 경쟁만 시켜줘야 되고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기쁨주가 돼야 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함께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동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